예, 최근 배우 전원주 씨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남모르게 소가리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들 얘기를 했는데요. 한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유, 이제 가기 전에 좀 쓰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 벌써 자식들이 노리고 있더라고. 둘인데 인감 도장은 왜 그렇게 달래냈고? 발발 뜨는 전원주가 아니라 팍팍 쓰는 전원주가 그렇지, 돼야 그렇지. 되겠다 느껴. 내가 아니, 멋있게 사세요.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고 선배님 본인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임지혜 변호사. 하이닉스 주식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할 때마다 올라가지고 이제는 94만 9천 원이 어제 종가니까 100만 닉스에 다가섰고 삼성전자도 20만 전자에 가깝죠. 집값도 2억에 산 집이 지금 42억 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나마 2024년이면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47배, 21배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는 전원주 씨가 농담이겠죠. 자식들이 노리고 있더라. 아들이 둘인데 인감 도장을 자꾸 달라고 한다. 자, 이제는 아들한테 주느니 내가 쓰고 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변호사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 함부로 찍지 말아라 이 내용이랑요.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된다 이 얘기 꼭 하거든요. 예. 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함께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매매한다거나 상속 포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내 의사에 따라서 행해진 일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함부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전원주 씨가 워낙 재테크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재산도 상당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심영래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식들이 내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귀엽게 자꾸 인감도장 달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도 이걸 재미있게 재치있게 풀어가고자 하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인감도장 함부로 넘기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 말고 위임장 같은 게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으면 위임장도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고 물론 이건 내가 인감도장 이런 의도로 넘긴 거 아닙니다라고 소송을 한다거나 이후에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어떤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걸리니까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지영 기자. 근데 전원주 씨가 워낙 그동안 짠순이의 이미지로 알뜰살뜰 억척같이 살아왔었죠. 그래서 아들 둘을 잘 키워냈는데 그동안 손주 또 아들 며느리에게 등록금도 내주고 집도 사주고 그랬다면서요. 예, 나에게는 정말 안 쓰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모두 건물을 사줬고요. 또 아들 내외가 올 때마다 금일봉을 준다고 합니다. 왜 주는 거예요? 며느리다면 올 때마다 한 예.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와서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너희도 생활하는데 좀 더 보태라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라기보다는 자기는 올 때마다 준다. 너희가 나한테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만큼 나도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등록금도 내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고충도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식 내외가 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런 금일봉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오지 말아라고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돈을 받으려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전원주 씨가 지금도 이제 나이에 좀 팍팍 쓰겠다고 하는데 평생 살아온 게 때문에 앞으로도 펑펑 쓰지 못할 것 같고요. 그 펑펑 쓴 건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해온 것이고 지금도 보면은요 굉장히 정색하고 얘기하다기보다는 심영래 씨의 유튜브에 나와서 재미있게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날 보러 더 와주길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임지영 변호사, 전 궁금한 게 만약에 100만 원씩 용돈을 준다 며느리한테 그게 증여 문제는 안 됩니까? 지금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자녀에게 원래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용돈을 받는 게 바로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이 다 모아져서 만약 나중에 그 액수가 정말 상당해진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라면 며느리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했다라는 그런 방어 논리도 좀 세워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 손주, 자주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예, 전원주 씨죠. 최근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 주가들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SK 하면 최태원 회장이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바로 연예인 전원주 씨일 겁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SK그룹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글로벌 AI 허브 국가로 위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조 AI 부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젠슨왕이 왔었습니다마는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그 주식 있으세요? 난 손해는 안 봤어. 얼마 보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조용히 할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빨리 샀다 빨리 팔려고 그러면 안 네. 돼요. 지그시 가지고 있다 만약에 떨어져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쌓이는 거다. 요즘 참 SK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만 원이 넘은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은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다. 이건 누구 축구 선수가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임재 변호사. 그렇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이 꿈이요. 하루에 10억씩 벌어서 연간 3,650억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목표였다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했는데 네. 지금 그 100배쯤은 온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영업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정말 상당했습니다.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47조 원을 돌파하면서요. 전년도 동기 대비 101%나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였고 2배 오른 거예요. 2배 늘어난 거예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능가했습니다. 첫 추월이라는 점도 강조가 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연일 강세입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90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은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여전히 이 SK 하이닉스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것은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도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제 최태원 회장이 당연히 이 하이닉스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지만 안진영 기자, 요즘엔 더 유명한 사람이 전원주 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원주 씨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최근에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이분이 2001년 방송에 나와서도 2021년 방송에 나와서도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벌써 15년 넘게 갖고 있었죠. 주당 가격이 약 2만 원대에 샀다고 하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90만 원이 넘었거든요. 현재 수익률이 무려 4,200%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주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 말을 안 하죠 아직은. 그거는 열심히 제가 취재 중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전원주 씨가 소위 말하는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과거 인터뷰로 보면은 처음 하이닉스에 강의를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직원들의 마인드와 또 이제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 회사는 되겠다. 즉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총회에도 참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대부분 주주총회 잘 가지 않죠. 그런데 주주총회를 가야지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인이 관상을 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누군가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얘기 같지만은 관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 CEO와 그 관리자들의 도덕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급히 쓸 돈이 아닐 때 오래 묻어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히 돈이 없는데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죠. 빚을 내서 샀을 때는 만약에 하락했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쓸 돈이 아닌 돈을 오랫동안 그냥 이 주식에 믿고 묻어둘 생각을 해라. 즉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라는 정확한 이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임재 변호사 보니까 70대 어르신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지금 전원주 씨처럼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 오히려 수익률이 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샀다가 팔았다가 또 다른 주식 손댔다가 또 손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지 않은 건데 참 전원주 씨 대단합니다. 언제 저 주식을
이익 실현을 할지도 궁금해요. 근데 전원주 씨 말고도 체리나 씨가 또 그렇게 투자를 잘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체리나 씨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사례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입니다. 아, 미국 주식이군요. 그렇죠. 이 미국 주식 엔비디아를 언제 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려 7년 전 2019년도에 이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엔비디아 주식 가격이 $30 전후했습니다. 네. 한 $33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가치로요. 지금 $190 정도 하고 있거든요. 6-7배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는 $200를 훌쩍 넘기도 했으니까 굉장한 큰 이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방송은 취미로 하시나 보겠네요. 얼마나 갖고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전원주 씨도 그렇고 체리나 씨도 그렇고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비결은 정확하게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함부로 아무나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것. 장기 투자를 하려면 여윳돈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급히 뺄 필요가 없는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이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종 기자. 연예인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 알아요. 요즘에는 사실 어디 빌딩 샀다, 네. 어디에 아파트 비싼 데 산다 이런 경우가 더 화제가 되는 경우 있는데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본 연예인도 또 그렇지 못한 연예인도 있죠. 사실 주식 투자하면 연예인들이 주로 예능의 소재로 많이 씁니다. 예. 나는 갈치다, 두 토막이 아니라 여러 토막이 났다, 막 그런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 자, 근데 요즘 워낙 소위 말하는 불장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성공한 연예인들의 얘기에 더욱더 대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사 개그를 많이 했던 황현희 씨가 대표적인데 요즘은 재테크 전문가로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본인은 이 S&P 500과 또한 AI 기술주를 장기 보유함으로써 꽤 많은 수익을 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너무 자극적인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비결을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일단 자세한 철저한 사전 준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살 주식을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중의 흐름과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누군가가 그게 잘 된다라고 몰렸을 때 오히려 이럴 때 갑작스런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중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전략을 얘기했고요. 현재는 부동산 60%, 주식 30%, 가상자산가 10%의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미디어에서 초점을 맞추는 건 아주 안 된 사람 얘기, 또 아주 잘 된 사람 얘기, 맞아요. 양극단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몇몇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게 정답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예, 과연 코스닥, 코스피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이 불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요?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른 시점일지 아니면 잠시 쉬어 숨고르기가 있을지요? 이 투자 판단은 개개인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덤비시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하면서 9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전원주 시죠. 최근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 주가들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SK 하면 최태원 회장이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바로 연예인 전원주 씨일 겁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SK그룹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글로벌 AI 허브 국가로 위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조 AI 부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젠소랑이 왔었습니다마는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그 주식 있으세요? 난 손해는 안 봤어. 얼마 보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조용히 할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빨리 샀다 빨리 팔려고 그러면 안 네. 돼요. 지그시 가지고 있다 만약에 떨어져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쌓이는 거다. 요즘 참 SK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만 원이 넘은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은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다. 이건 누구 축구 선수가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임재 변호사. 그렇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이 꿈이요. 하루에 10억씩 벌어서 연간 3,650억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목표였다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했는데 네. 지금 그 100배쯤은 온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영업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정말 상당했습니다.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가 47조 원을 돌파하면서요. 전년도 동기 대비 101%나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였고 2배 오른 거예요. 2배 늘어난 거예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능가했습니다. 첫 추월이라는 점도 강조가 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연일 강세입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90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은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여전히 이 SK하이닉스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것은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도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당연히 인수, 이 하이닉스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지만 안진영 기자, 요즘엔 더 유명한 사람이 전원주 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원주 씨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최근에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이분이 2001년 방송에 나와서도 2021년 방송에 나서도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벌써 15년 넘게 갖고 있었죠. 주당 가격이 약 2만 원대에 샀다고 하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90만 원이 넘었거든요. 현재 수익률이 무려 4,200%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주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 말을 안 하죠 아직은. 그거는 열심히 제가 취재 중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전원주 씨가 소위 말하는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과거 인터뷰를 보면은 처음 하이닉스에 강의를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직원들의 마인드와 또 이제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 회사는 되겠다. 즉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총회에도 참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대부분 주주총회 잘 가지 않죠. 그런데 주주총회를 가야지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인이 관상을 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누군가 보면 굉장히 가벼운 얘기 같지만은 관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 CEO와 그 관리자들의 도덕성을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급히 쓸 돈이 아닐 때 오래 묻어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히 돈이 없는데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죠. 빚을 내서 샀을 때는 만약에 하락했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쓸 돈이 아닌 돈을 오랫동안 그냥 이 주식에 믿고 묻어둘 생각을 해라. 즉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라는 정확한 이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임재 변호사 보니까 70대 어르신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지금 전원주 씨처럼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 오히려 수익률이 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샀다가 팔았다가 또 다른 주식 손댔다가 또 손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지 않은 건데 참 전원주 씨 대단합니다. 언제 저 주식을 이익 실현을 할지도 궁금해요. 근데 전원주 씨 말고도 체리나 씨가 또 그렇게 투자를 잘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체리나 씨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사례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입니다. 아, 미국 주식이군요. 그렇죠. 이 미국 주식 엔비디아를 언제 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려 7년 전 2019년도에 이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엔비디아 주식 가격이 $30 전후했습니다. 네. 한 $33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가치로요. 지금 $190 정도 하고 있거든요. 6-7배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는 $200를 훌쩍 넘기도 했으니까 굉장한 큰 이득을 보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방송은 취미로 하시나 보겠네요. 얼마나 갖고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전원주 씨도 그렇고 체리나 씨도 그렇고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비결은 정확하게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함부로 아무나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것. 장기 투자를 하려면 여윳돈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급히 뺄 필요가 없는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이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종 기자. 연예인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 알아요. 요즘에는 사실 어디 빌딩 샀다, 네. 어디에 아파트 비싼 데 산다 이런 경우가 더 화제가 되는 경우 있는데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본 연예인도 또 그렇지 못한 연예인도 있죠. 사실 주식 투자하면 연예인들이 주로 예능의 소재로 많이 씁니다. 예. 나는 갈치다, 두 토막이 아니라 여러 토막이 났다, 막 그런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 자, 근데 요즘 워낙 소위 말하는 불장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성공한 연예인들의 얘기에 더욱더 대중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사 개그를 많이 했던 황현희 씨가 대표적인데 요즘은 재테크 전문가로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본인은 이 S&P 500과 또한 AI 기술주를 장기 보유함으로써 꽤 많은 수익을 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너무 자극적인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비결을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일단 자세한 철저한 사전 준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살 주식을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중의 흐름과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누군가가 그게 잘 된다라고 몰렸을 때 오히려 이럴 때 갑작스런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중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전략을 얘기했고요. 현재는 부동산 60%, 주식 30%, 가상자산가 10%의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미디어에서 초점을 맞추는 건 아주 안 된 사람 얘기, 또 아주 잘 된 사람 얘기, 맞아요. 양극단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몇몇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게 정답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예, 과연 코스닥, 코스피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이 불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요?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른 시점일지 아니면 잠시 숨 고르기가 있을지요? 이 투자 판단은 개개인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덤비시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하면서 9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전원주 씨입니다. 요즘에도 한 일주일에 한 편씩은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참 다양한 주제로 올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학교는 어땠는 걸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어. 졸업생들이 욕할까 봐. 숙대까지 나와가지고 아침마 들르고 밤날 많이만 찾고 있냐고 그럴까. 밤낮 나 이런 거 들고 다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멋있는 거 있는데 안 들겠대. 며느리들이 뭐 생일날 뭐 이름 있는 가방 해왔는데 나 도로 가져가라 그랬어.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어. 숙대 졸업생 전원주는 인색하지만 떳떳하게 삽니다. 손재현, 저 가방이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다. 나이 드니 멋부리는 것, 명품 같은 건 자연스럽게 안 들게 된다. 인색하지만 떳떳하게 산다. 아니 며느리가 선물해줬으면 하나 들 법한데 그걸 또 왜 또 거절하고 또 10,000원짜리 들고 가세요? 네, 본인의 생각을 뭐 적나라하게 자신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유튜브입니다. 전원주 주인공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의 신 전원주의 후배를 향한 사랑의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이 올라온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 내용 중에는 숙대를 방문해서 저렇게 이제 가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인생에 대한 철학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가방과 관련해서도 나이가 드니까 화려한 소비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품 같은 건 자연스럽게 안 들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생일 때 귀한 거 드리고 싶어서 명품 그렇죠. 가방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은 시장에서 산 10,000원 주고 산 가방이다 이렇게 말해서 제작진을 놀라게도 했는데요. 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보다 내 스스로의 어떤 속의 어떤 꽉참 그게 나를 떳떳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안중 기자 워낙 짠순이 또 이미지로 유명한데 진짜 실제 가방 들고 다니면 지갑을 맨 속에 넣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녹화 현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주변 사람들의 근검 절약을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본인이 검소하게 비싸지 않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서도 한 채널을 통해 공개한 적이 있는데 화장품 그리고 몇 가지 먹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대기실에 있는 것을 몇 개 챙겨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갑은 맨 아래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자꾸 잡히면 꺼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두는 게 바로 나의 근검절약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보신 그 장소는 숙대거든요. 예. 숙명여자대학교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많지 58학번이네요. 않습니다. 58학번. 그래서 실제로 국어교사로 재직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걸 밝히지 않았냐. 워낙 식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숙대 졸업생이라고 밝히면 동문들이 부끄러워할까 봐라고선 자신을 낮추기도 했는데 그럴 사실 리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본인의 노파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유튜브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검소하게 한 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뭐 전원 버핏이라고 이름이 불릴 정도로 굉장히 투자도 잘하죠. 자,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져야 한다. 주식은 사는 데 재미를 붙여야지 파는 재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자, 4개 종목 추천하는 사람 관상 본다. 그리고 날 이용하려는 얼굴로 뭔가 주식을 이거 사라고 접근해 오면 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투자의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더군요. 예, 그래서 주식을 하이닉스를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지금 30배 넘는 하이닉스 한 종목만으로도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돈을 잘 모으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예, 술값을 좀 아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전원주 씨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쌈짓돈이 있어야 되고 그 쌈짓돈을 바탕으로 굴려나가는 그게 결국은 투자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원주 씨가 아까 투자 비법으로 이야기했던 이른바 장투.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전원주 씨가 재산을 축적한 아주 큰 원인의 그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 저보다 어린 20대들도 주식 투자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들이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유가 단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축하듯이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는 원래 이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도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기술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술값 아끼고 열심히 주식이나 이런 걸로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료 아껴서 제발 투자하길 바라겠습니다. 예.